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가 오는 9일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 이걸 전승절이라고 그러죠. 이 전승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3일 공개된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지하고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을 하면서 이 오르반 총리하고 만났을 때 러시아가 오는 9일 전쟁을 모두 끝낼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면서 사실이기를 바라고 최근 긴장 고조 속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1일 바티칸 시국을 찾아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지도자 중에서 가장 친러 성향이 강한 인물로 꼽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어서 현재 러시아는 돈바스뿐만 아니라 크림반도, 오데사,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까지 없애고 있다 그러면서 난 비관적이지만 우린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러면서 푸틴이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난 모스크바에서 푸틴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지금 나는 키이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수도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두고 평화를 위한 충분한 의지가 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르반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인 2월 1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한 국제 현안과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고, 지난 4월 6일에도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풀기 위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부다페스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헝가리의 이 오르반 총리가 말한 푸틴에 의한 5월 9일 종전설의 근거, 이거 사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푸틴 대통령은 5월 9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마리우폴에서 승전을 기념하는 퍼레이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돈바스의 완전한 장악, 그리고 마리우폴 및 남부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고 사실상 러시아 영토화를 마무리한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었죠. 일단 오르반 총리의 5월 9일 종전설은 이런 사전 계획을 교황에게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반 총리가 지난 4월 21일 만났다는 것도 이런 가정에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그때만 해도 푸틴의 러시아가 구성하는 계획들이 착착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이후의 상황은 이 푸틴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일 현지 시간인데요, 이 돈바스 지역에서의 러시아군 진군은 현격하게 늦춰지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서 모든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어서 미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러시아군이 돈바스의 일부 지역을 점령하긴 했지만 또다시 우크라이나군에게 밀리는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아직도 낮은 사기와 보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전략에 차질이 생기면서 5월 9일 전승절에 이 남부 주요 도시들을 러시아 영토로 합병하면서 전쟁을 끝내려고 했던 계획도 물 건너갔다, 이런 진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르반 총리가 교황에게 전달했던 5월 9일 종전설은 이미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교황에게 5월 9일 종전설을 이렇게 꺼내긴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오히려 가능성이 높은 것은 5월 9일 전승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전환을 선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이 되었건 세계 제2차 대전에서의 승리를 기념하는 러시아의 전승절은 모스크바에서 크게 행해질 겁니다. 당연히 푸틴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도 할 겁니다. 그런데 석 달째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한테 단순하게 2차 세계대전만 말할 수는 없고,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의미 부여와 함께 승리로 인한 종전이든 아니면 또 다른 방향의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승절의 상징성과 이 선전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이 초반 고전에 흔들렸던 이 침공 정당성, 그리고 명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서 장기전을 치르기 위한 내부적 동력을 확보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아무리 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규정할 근거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5월 들어서 남부 및 이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를 괴롭히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통해서 완전한 점령으로 가기까지는 시간도 없고요. 러시아의 전력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3개월여를 끌어온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새로운 명분을 러시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이 전쟁의 당위성 부여 그리고 대대적인 선전전에 나서야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러시아를 향한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가 이제부터 본격화된다는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한테 그런 제재에 대응하는 경각심도 불러일으켜야만 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공식적인 전쟁 선포와 군사행동을 강화할 가능성입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특별 군사작전이다 이렇게만 불러왔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특별 군사작전의 명분도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였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친서방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탈나치화하면서 친러시아 괴뢰 정권을 수입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건 이미 확실하게 실패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푸틴은 자신의 초기 목표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서방의 개입 때문이라고 해명을 하면서 이제는 서방 세계까지 포함해가지고 탈나치화를 위한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러시아인들을 선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벤 홀리스 영국 국방부 장관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지난주 영국 LBC 라디오에서 푸틴이 특별작전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홀리스 장관은 이 푸틴이 나치에 맞서기 위해서 더 많은 군인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전쟁 선포와 함께 전 러시아에 계엄령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겁니다. CNN도 2일 서방 관리들을 인용해서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용어를 접고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면서 예비군을 총동원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침공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푸틴은 명분도 잃고 실리마저 완전히 잃는 대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실패했다는 말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본인의 실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사실 벅찹니다. 이미 러시아군의 최소 20%, 많게 보면 40% 정도가 전쟁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 물자가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의 전환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5월 9일까지 이 동남부 점령을 마치고 승전선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이 역시 실패하면서 푸틴은 뭔가의 전환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푸틴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실패를 인정하고 물러서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최소한 돈바스 지역이라도 완전하게 점령하고 병합하기만 해도 아마 전쟁을 끝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우크라이나가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역시 인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푸틴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은 어쩔 수 없이 두 번째의 선택,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당장 병력의 대대적인 충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쟁 선포와 계엄령 선언인 겁니다. 그래야 강제로 병력을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푸틴은 병력이 충원되는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흑해 진출로를 틀어막아서 경제를 흔들고 국가의 인프라를 파괴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동남부를 점령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투표를 통해서 강제 병합하는 절차를 밟아갈 겁니다. 미국도 러시아가 5월 중순 주민투표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서 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병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할 때와 같은 것이고 이미 점령된 헤르손, 마리우폴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령지에도 그런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그런 점령과 주민 투표를 통한 합병 방식을 구소련 독립국인 몰도바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쪽 러시아에서 서쪽 몰도바까지의 이 우크라이나의 남부를 완전히 러시아 영토로 확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러시아의 푸틴의 계획이 성공한다는 전제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서방 세계의 공격용 무기를 이렇게 받으면서 점점 더 군사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당국자는 5월 중순이 넘어서면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이 오히려 러시아를 압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공격에 그저 당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공격 빈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2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공격 빈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본토 공격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참모인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측 평화협상단장의 말을 인용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집단 학살하고 평화롭던 사람들을 탱크로 짓밟기로 했다면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야 할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자들의 무기 창고를 해체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업보는 가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을 택하는 것은 러시아 본토 공격을 공식 인정하는 경우에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풀이됩니다. 일단 러시아 국민의 여론이 급속히 악화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정보가 완전히 통제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격만 크게 부각되고 이에 따라서 푸틴에 대한 지지세가 더 결집할 수 있다는 점들이 고려 요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더 이상 방어에만 급급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의 전면전 선언은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러시아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래저래 푸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이 교황이 던진 5월 9일 종전설은 현재로서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교황도 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말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5월 9일에 전면전을 선언한다는 건 역시 지금의 실패를 숨기기 위한 정치적 꼼수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기전이 성공할 가능성도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